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뭘 배웠냐면 우리가 이제 함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죠? 함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함수를 정의를 해야지만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뭘 이용해 가지고 함수를 설명드렸냐면 구구단을 이용해서 그래서 자, 인트 다는 4라고 쓰고요. 자, 폼은 인트 i는 1, i는 9까지, 그 다음에 i 뿔뿔.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어요. 자, %d, 그 다음에 곱하기 %d, %d. 자, 이런 식으로 써서 단 주면 되고, 단 곱하기 i.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사단 출력하는 거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회사를 입사를 했는데 그 입사에서 고객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구구단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거를 여러 번, 사단을 내가 10번 출력해서 이제 해야 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코드에 중복도 생길 뿐더러 왜요? 이거 복잡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뭘로 만든다? 함수로 만든다. 그래서 함수는 어떻게 만든다 했죠? void, 그 다음에 함수명, 그래서 저는 사단이라고 쓸게요. 우리가 지금 사단 출력하는 거니까. 함수명, 소괄호, 중괄호 쓴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코드를 넣으시면 지금 뭐 한 거예요? 우리가 프린트 사단이라는 함수를 뭐 한 거다? 정의를 한 거다. 근데 정의한 것과 실행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함수를 정의한 거지 실행한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행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 함수를 실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프린트 사단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호출하는 거. 이게 함수 호출, 함수 실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사단이 한번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 번 더 쓰면 사단이 몇 번 나온다? 당연히 2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함수를 실행하는 것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출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당 함수를 내가 10번 호출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반복문 이용해서 int i는 1, i는 10, i 뿔뿔. 자, 이런 식으로 써서 자, 프린트 사단을 여기다 안쪽에다 넣게 되면 반복문에 의해서 얘가 몇 번 실행되는 거예요? 바로 10번 실행된다. 그렇게 되면 사단이 몇 번? 10번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 걸 뭐라고 한다? 함수 정의, 그리고 함수 실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사가 사단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단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고객사한테 줬어요. 자, 그러니까 고객이 딱 좋아하는데 고객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고객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고객사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반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거를 쓰는데 4단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5단도 출력하고 싶고 7단도 출력하고 싶고 뭐 120단도 출력하고 싶고 그런 식으로 출력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마다 매번 우리가 이제 뭐 프로그램 종료한 다음에 잠깐 중단하고 서비스 점검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뭐 또 5단 말고 5단 만들고 출시하고 또 120단 만들고 출시하고 그렇게 하기는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불편한데 자, 근데 지금 보면 얘는 여러분들이 얘를 10번 호출하던 100번 호출하던 몇 단이 나오는 거예요? 몇 단만 나오죠? 4단만 나오죠. 그죠? 4단만 나오는 이유는 단순해요. 그냥 인트 단을 우리가 뭘로 세팅했기 때문에 4로 세팅했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들 아직 어떤 특정 개념은 배우진 않았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고요. 4,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뭐 10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자,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실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제가 4, 7, 10 이런 식으로 요걸 아직 안 배웠지만 이렇게 값을 넘겼어요. 그러면 얘는 나름대로 몇 단을 출력해달라고 하는 요청 같아요? 그죠? 얘는 4단, 얘는 7단, 얘는 10단 출력해달라고 하는 나름대로 요청 같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행이 된다, 안 된다? 실행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프린트 단이라는 함수를 10번, 100번, 1000번 호출해도 몇 단밖에 안 나온다? 얘는 4단밖에 안 나온다. 왜? 지금 int 단이라는 요 변수의 값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값이 여기 안쪽에서 정해져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단이라는 값이 4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4로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이 얘를 여러 번 호출해도 4단밖에 출력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값을 정하면 돼야 안 돼요? 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하지 않으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단이라는 변수의 값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뭔지 모르죠. 그냥 여기다가 4, 70만 쓴다 해가지고 C 언어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4라는 값을 단에 넣어주고 7이라는 값을 여기다 넣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값을 정하지 않습니다. 값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int 단이라는 변수가 바로 이 소괄호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보시나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매개 변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변수? 매개 변수. 자, 왜 매개 변수라고 하냐면 지금 이 프린트 단과 이 메인은 각각 분리된 공간이거든요. 분리된 공간. 그러면 여기 함수 내부 공간과 이 함수 입장에서 얘는 뭐예요? 함수 바깥쪽 공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집 밖에 있는 사람 뭐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함수 내부 공간이 있고 함수 외부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메인은 지금 이 프린트 단 입장에서 함수 외부 공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개 변수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데 왜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하냐면 함수 바깥쪽 공간과 함수 안쪽 공간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자적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무슨 변수? 매개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언제 값이 결정되냐? 여러분들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값을 넘겨주면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자값이랍니다. 뭐라고 한다? 인자값. 자,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아규먼트. 자, 아규먼트인데 이제 인자값이 여러 개 있으면 아규먼트 s가 붙겠죠. 복수니까. 자, 여튼 이런 걸 인자값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얘는 값이 어떻게 결정되냐? 함수 정의와 함수 실행이 있을 때 제가 지난번에 뭐부터 실행이 된다 했죠? 무조건 메인부터 실행이 돼요. 자, 메인부터 실행되면서 메인 안쪽에 있는 코드부터 제일 먼저 읽어드린다 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읽어드리다 보니까 프린트 단이라는 함수가 함수 호출이 제일 먼저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호출되면서 여기 이제 4라는 값이 뭐예요? 정의된 함수로 이동이 된다는 거죠. 4라는 값이 어디로 이동된다? 바로 요 int 단이라는 변수에 꽂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이거를 전체 복사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려보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코드가 이거잖아요. 그죠? 요건데 얘를 조금 이렇게 써볼까요? 자, printf 중괄호 자, 그 다음에 int main 자, 이런 식으로 코드가 적혀져 있어요. return 0 됐죠? 이렇게 자, 지금 현재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매개 변수가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그죠? 너무 크다. 자, 매개 변수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함수 호출이 여기 있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이걸 함수 호출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단이라는 값에 뭐가 꼽히는 거예요? 요 4라는 값이 여기에 꼽히는 거예요. 여기 단이라는 변수에. 그러면 얘 호출됐을 때는 몇 단 출력되겠어요? 그죠? 4단이 출력되는 거고 얘는 7단, 얘는 10단. 왜냐면 각각 함수 호출할 때마다 그 단이라는 변수의 값이 딱딱 꼽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 보시나요? 얘는 4단 나오고 얘는 7단 나오고 얘는 10단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내가 매개 변수 값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함수를 실행했을 때 어떤 값을 넘겨주냐에 따라 이 함수가 유연하게 실행되게끔 만들어줬다. 뭘 이용해서?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인자값과 매개 변수와 인자값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단을 함수 실행할 때마다 조금 더 다르게 실행을 하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를 고를 때도 우리가 옵션이라는 걸 붙일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함수를 실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옵션을 각각 부여함으로 인해서 함수를 다르게 실행되게끔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고객사에서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내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너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 일반 사용자들이 뭐 이 함수를 실행할 때마다 4를 넘기면 4단이 나올 거고 7을 넘기면 7단이 나올 거고 10을 넘기면 10단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값을 뭘 넘기냐에 따라서 고객에 맞게 이제 코드가 실행되게끔 만들어 준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주었어요. 자,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좋대요. 고객사가 잘 만들어줘서 감사하대요. 근데 프로그램을 또 돌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반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4단을 출력하는 것까지 좋아. 근데 4단을 3까지만 곱하고 싶대요. 또는 7단을 5까지 곱하고 싶고 10단을 100까지 곱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지금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곱하는 결과인 얘가 뭘로 고정돼 있다? 9로 고정돼 있다는 거.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리미트라는 변수를 따로 마련해서 9 대신에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리미트라고 써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리미트라고 이런 식으로 써주니까 얘는 결국에는 뭐예요? 지금 현재 코드상에서는 이거 그냥 9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리미트라는 변수 도입했다 해가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9까지 곱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얘도 이게 9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9까지 곱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얘도 값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정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어디로 들어온다? 바로 요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매개 변수가 몇 개예요? 그렇죠? 2개죠. 그러면 이건 규칙이에요. 매개 변수가 2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함수를 실행했을 때 넘겨줘야 되는 값도 2개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빨간 줄 그어지는 거 보이죠? 함수 호출의 인수가 너무 적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가 지금 매개 변수 2개 만들어 놓고 인자값을 2개 넘기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함수가 실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구멍이 2개니까 값을 몇 개? 2개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얘는 3, 얘는 5, 얘는 100. 자, 이런 식으로 넘기면 100은 너무나 많으니까 8 정도로 합시다. 자, 그러면 곱해지는 결과도 내가 인자값을 어떻게 넘기냐에 따라서 다르게 세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보이시나요? 얘는 3까지 곱하고 얘는 5까지 곱하고 얘는 8까지 곱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함수를 뭐 한다? 유연하게 내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매개 변수를 여러분들이 늘리면 늘릴수록 해당 함수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함수가 아니라 유연하게 돌아가는 함수로 여러분들이 탈바꿈 시킬 수가 있다. 대신에 내가 뭘 넘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함수를 실행했을 때 내가 값을 뭘 넘기냐에 따라서 해당 함수를 다르게 실행되게끔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건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3을 넘기지 않고 3.0 이걸 이렇게 테스트하지 말고 여기다 테스트합시다. 자, 함수는 여러분들이 함수명을 다르게 하면 여러 개 만드는 게 가능하다 했죠. 자, 제가 여기다 테스트라 썼어요. 테스트. 그 다음에 테스트라 쓰고 인트 단이라 쓸게요. 인트 A라 쓸게요. A.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쓸게요. 테스트. 자, 10을 넘기고 5.0을 넘겼어요. 자, 보세요. 자, 지금 5.0을 넘겼는데 5.0은 정수예요? 실수예요? 실수죠. 그죠? 그러면 int a 이렇게 썼기 때문에 얘는 돼야 안 돼요? 얘는 되죠. 왜냐면 지금 넘기는 값이 얘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정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 뒤에 있는 뭐예요? 실수죠. 실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int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플롯 또는 더블이라고 적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printf에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d a 그 다음에 여기다가 b라고 쓰고 b.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맞춰줘야죠. %f로. 자,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5.000 해가지고 나오는 거 확인이 가능하다. 즉, 인자값을 여러분들이 다시 매개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넘기는 인자값의 타입도 맞춰줘야 된다. 정수면 정수, 실수면 실수. 그런 식으로 타입을 일치시켜줘야지 타입 자체를 일치시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넘기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함수를 호출할 때 내가 인자값을 뭘 넘기냐에 따라서 이 매개 변수의 값이 뭐한다?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지금 4하고 3을 넘겼잖아요. 그러면 매개 변수가 지금 2개인데 4라는 값이 리미트에 꼽히고 3이라는 값이 단이라는 변수에 꼽히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예요. 순서대로. 무조건 4가 단에 3이 어디에? 리미트 변수에 꼽힌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변수명에 중복이 안 되는 것처럼 이 프린트 단 한 다음에 매개 변수도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변수라 생각하면 돼요. 중복해서 여러분들이 지울 수 없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개 변수가 예를 들어서 그럼 3개래요. 그러면 넘기는 인자값도 몇 개?
세 개, 두 개면 두 개, 하나면 하나. 없으면 넘길 필요 있다 없다? 넘길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개 변수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는 아닌데 내가 매개 변수를 넣어주면 뭐가 좋다? 코드를 실행할 때, 즉 함수를 실행할 때 유연하게 실행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함수 매개 변수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